연방상원 민주당 지도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00 경기부양 현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전액 지급 대상 기준인 개인 $75,000, 부부 $150,000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원금을 차등 지급받는 상위소득 수혜자 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LA시 의회가 오늘 시내 대형 그로서리 마트 직원들에게 시간당 $5의 히어로페이를 120일 동안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LA시 의원들이 아시안 커뮤니티를 겨냥한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2개의 조례안과 1개의 결의안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남가주에서 각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라 속출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풀고 규제 조치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보건당국은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며 섣부른 규제 완화 조치를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다시 취임할 것이라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음모론 속에 의사당 침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투표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선거를 국유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미국과 멕시코 국경 부근에서 대규모 사망자를 낸 충돌 사고는 SUV 차량이 국경에 설치된 펜스의 무너진 부분을 통과해 가주로 넘어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딴 성희롱 의혹 폭로로 궁지에 몰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재개한 여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은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3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상원 민주당 지도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00 경기부양 현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전액 지급 대상 기준인 개인 $75,000, 부부 $150,000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원금을 차등 지급받는 상위 소득 수혜자 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의 연방 상원 통과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1,400 경기부양 현금 지원 대상을 소폭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원 지도부와 대통령이 조율한 새 경기부양안에 따르면 개인 연소득 $75,000 이하 주민들에게 $1,400를 전액 지급하되 개인 연소득 $80,000 이상 주민들은 이번에 경기부양 현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부부의 경우 연소득 $150,000까지는 각각 $1,400씩 총 $2,800가 전액 지급되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60,000가 넘으면 경기부양 현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의 경우 연소득 $112,500까지는 전액 지급받지만 $120,000가 넘게 되면 경기부양 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1,400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기부양 현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상위소득 수혜자들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 2차 때와는 달리 이번 3차 지급에서는 부양가족으로 돼 있는 대학생 자녀들도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킨 경기부양안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연소득 $100,000까지, 부부의 경우 $200,000, 가장의 경우 $150,000까지는 소득에 따라 경기부양 현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00 전액 지급 대상의 소득 상한선을 개인 $75,000, 부부 $150,000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보다 소득이 높아 경기부양 현금을 일부 지급받는 수혜자 폭을 줄이는 데는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 조율된 경기부양안에서는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액수를 주당 $300에서 $400로 인상하자는 하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올리자는 하원 방안은 이번 상원의 경기부양안에서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상원 지도부는 조율된 경기부양안을 이번 주 중에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원 통과는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상원에 민주당 48명, 무소속 2명의 표 단속만 잘하면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도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상원에서 경기부양안 내용이 수정됐기 때문에 상원 표결 후 다시 하원으로 보내 수정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는 실업수당 혜택이 만료되는 오는 14일 이전에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원은 일단 상원에서 수정된 경기부양안을 그대로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남가주에서 각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라 속출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LA시 의원들이 아시안 커뮤니티를 겨냥한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2개의 조례안과 1개의 결의안을 선보였습니다. 그 밖에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남가주에서 각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라 속출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3일 브라질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에 따르면 남가주에는 뉴욕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근 빠르게 전파돼 동부에서 7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뉴욕발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접종에 쓰이는 코로나 백신에 더 강한 저항력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시 의원들이 아시안 커뮤니티를 겨냥한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3일 2개의 조례안과 1개의 결의안을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LAPD의 최근 급증하는 아시안 혐오 범죄 데이터와 이에 대한 치안 당국의 대응을 공개하고 아시안 혐오 범죄를 줄이는 방안과 혐오 범죄 용의자를 기소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그리고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에 대응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 분석가의 보고서를 마련해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12지구 졸리 시의원과 13지구 미치 오피럴 시의원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아시안 증오범죄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충분한 자금을 배정해 줄 것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 도입과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가지 조례안은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 졸리 시의원과 조 부스카이노, 미치 오페럴 시의원, 니디아 라만, 모니카 로드리게즈 시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LA시 의회가 3일 시내 대형 그로서리 마트 직원들에게 시간당 $5의 히어로페이를 120일 동안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3일 최종 표결에서도 지난번 1차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1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졸리 시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5 히어로페이 지급 조례안에 지지를 공표하며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300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한 매장당 최소 1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대형 그로서리 마트나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 약이나 그로서리인 월마트나 타겟 매장 등은 매니저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게 120일 동안 시간당 $5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이은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부근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SUV 차량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설치된 펜스에 무너진 부분을 통과해 가주로 넘어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는 지난 2일 6시 16분경 홀츠빌 북쪽 하이웨이에서 발생했으며 사고가 난 SUV에는 25명이 타고 있다 운전사와 탑승객 등 총 13명이 목숨을 잃는 변을 당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13명의 사망자들 중 10명은 멕시코 국적을 가졌으며 나머지 3명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불법 체류자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대표적인 루트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설치된 펜스의 무너진 부분을 통과해 캘리포니아로 넘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SUV 차량 외에도 사고 당일에는 쉐보레사의 서버밴 차량도 동일한 방법으로 국경을 통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버밴 차량에는 19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가주 진입 후 차량에는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든 탑승객이 차량에서 탈출한 후 국경 수비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베벌리 그로브에서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도주 차량 간 추격전 중에 현장을 지나던 무고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경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와 웨스트 3가 교차 지점에서 셰리프국 경관의 추격을 받던 차량이 지나가던 차량 한 대를 들이받아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노스 크레센트 하이츠 블루바드와 멜로스 애비뉴 부근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경찰과 1마일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망한 운전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용의자는 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 당국이 한인 등 주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DMV 당국은 고객들을 상대로 떠돌고 있는 리얼 아이디 관련 사기 문자 메시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민들을 상대로 DMV를 사칭해 리얼 아이디와 관련해서 운전면허증 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 금융계좌 등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라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DMV의 스티븐 고든 디렉터는 DMV는 이런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고 보통 온라인 서비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절대 암호화된 공식 DMV 계정 밖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LA 동부 지역에서 아시안 여성들을 노리고 상습적인 미행 및 강도 행각을 벌여온 강도단이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월부터 월러지사 등 셰리프국 내 여러 수사팀이 협력해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로렌 하이츠 등 지역에서 아시안 여성들만 노려 뒤를 따라가다가 가방과 귀중품을 강탈해 달아나는 수법으로 연쇄 강도 행각을 벌여오던 2명을 지난 1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그동안 차로 운전 중인 아시안 여성들을 미행하다 여성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접근해 그들을 밀치고 가방을 강탈해 달아나는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주범은 절도 혐의로 가석방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공범은 17세 청소년으로 총기 소지 및 절도 전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 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오늘 텍사스 A&M 대학교 제조개발혁신센터와 포괄적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티카 바이오는 이번 공동연구 협약을 통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바이럴 벡터를 비롯해 플라스미드 DNA, 단백질에 대한 공동연구를 텍사스 A&M 대학교 제조개발혁신센터와 진행하게 됩니다. 텍사스 A&M 대학교 제조개발혁신센터는 유행병을 비롯한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백신이나 치료제 등을 개발,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텍사스 A&M 대학은 생명공학 분야 평가에서 미국 내 4위를 기록하는 등 백신과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티카 바이오는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기업에서 영입한 전문 인력과 텍사스 A&M 대학교 제조개발혁신센터의 생산과 R&D 역량을 결합해 세포 유전자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병세 마티카 바이오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임상 진행을 원하는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들과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미식가 부부의 트윈 프레셔 라이프.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뭐? 난 찰지고 쫀득한 밥이 좋으니 고압 모드로. 난 무한 모드로 밥을 더 꼬슬꼬슬하고 담백하게 쿠쿠 트윈 프레셔.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는 쿠쿠로 트윈 프레셔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선택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명품 전기 압력 밥솥 쿠쿠 트윈 프레셔. 구입 문의는 키컴퍼니 323-780-8808.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 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위산과다 위산역류로 고생을 하십니까? 한의사 송병찬입니다.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 목 안이 답답하거나 심한 입냄새, 기침을 자주 하거나 쉰 목소리,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각종 위장병을 쉽게 해결해 드리며 효과는 대부분 당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도 체질로 쉽게 해결하세요. 송병찬 팔체질 한방병원 323-734-8000 323-734-8000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식사 시간이 행복해지는 소리 쿠쿠. 전미주 밥솥 판매 넘버원 쿠쿠. 김스 전기에선 새봄맞이 쿠쿠 밥솥 보너스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IH 압력밥솥 용량과 모델에 따라 489불 99부터 그리고 50불 상당의 다이아몬드 코팅 프라이팬과 웍 3피스 세트 보너스 증정. 고급 IH 압력밥솥은 용량과 모델에 따라 329불 99부터 거기에 40불 상당 프리미엄 인덕션 마블 코팅 웍팬이 공짜. 쿠쿠 일반 밥솥은 189불 99부터 또한 일반 밥솥을 사시면 30불 상당 마블 코팅 팬이 보너스. 이번 봄에는 밥맛 좋은 쿠쿠 밥솥도 사시고 푸짐한 보너스 선물도 꼭 챙기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김스전기.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7분입니다. 수요일 5시 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평소보다는 정체 구간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에서 710번 사우스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 13에서 18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벌몬트 애비뉴부터 2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 13마일에서 2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23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16에서 23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헌팅턴 드라이브 구간 13마일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운턴 애비뉴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넬리안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9마일에서 19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10번 놀스 방향 105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 14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입니다. 101번 웨스트 방향 발보아 블루버드 구간에서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710번 놀스 방향 웨스트 델마 블루버드 구간에서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놀스 로스미드 블루버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5번 놀스 방향 138번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뺑소니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 하시엔다 블루버드에서도 뺑소니 사고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 산타페 애비뉴 구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사선 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여러 주에서 기다렸다는 듯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풀고 규제 조치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보건당국은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며 섣부른 규제 완화 조치를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는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규제 조치도 풀기로 했습니다. All businesses of any type are allowed to open 100%. Also, I am ending the statewide mask mandate. 미시시피주도 똑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시간주도 식당, 술집을 비롯해 소매점과 체육관 입장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오하이오주도 대규모 모임과 관련한 제한 조치를 일부 풀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변이 바이러스가 봄철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These variants are a very real threat to our people and our progress. Now is not the time to relax the critical safeguards that we know can stop the spread of COVID-19 in our communities.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사태가 계속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cannot let our guard down now or assure that victory is inevitable. We can't assume that. We must remain vigilant, act fast and aggressively, and look out for one another. 보건 전문가들은 방역 대책 소홀로 미국이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이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섣부른 규제 완화를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다시 취임할 것이라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음모론 속에 의사당 침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미 의회 경찰은 오늘 성명을 내고 우리는 확인된 민병대 그룹이 내일 의사당을 침범하려는 음모를 보여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의회 경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경찰은 우리는 이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회 의원이나 의사당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사당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해 물리적 경계를 구축하고 인력을 늘렸으며 지역 및 연방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해 상당한 보안 업그레이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위협은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1월 6일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습격한 지 거의 2달 만에 나왔습니다. CNN 방송도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의 정보에 따르면 극우파 민병대 조직인 트리퍼센터스 회원을 포함한 극단주의자들 사이에 3월 4일 음모론 논의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극우 음모론 집단 QAnon의 이론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으로 복귀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투표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선거를 국유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간행물인 데일리 시그널에 기고한 첫 칼럼에서 지난 대선에서 중대한 투표 비리와 관료들이 주 선거법을 무시한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6일 유례없는 의회 난입 사태가 미국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의회에서의 실질적인 논의를 국민한테서 박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펜스 전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승리를 최종 인증하는 의회 합동회의에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당시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이 조작됐다고 지속해서 주장했지만 당시 법무부도 그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고 각 주정부와 대법원까지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펜스는 칼럼에서 하원 민주당이 가결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을 위한 법으로 알려진 선거 법안이 선거 사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짓밟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악화하고 법적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의 표를 영원히 희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많은 주 의원이 선거에 대한 대중 신뢰를 회복하려는 선거 개혁 작업에 착수했지만 불행히도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타당한 우려와 개혁을 무시하고 헌법을 노골적으로 묵살하면서 선거를 국유화하려는 뻔뻔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도입한 이 법안은 우편투표 기회를 확대하고 주정부가 전자투표 법안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며 법무부에 투표권법을 집행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실은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대외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동맹 복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한일 관계 중요성을 재차 언급한 가운데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취임 이후 첫 번째 대외 정책 연설에서 동맹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선 동맹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목한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The common denominator is the need to engage China from a position of strength. That requires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지적재산권 탈취나 환율 조작 등 중국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전에 대해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무부의 주요 화두가 된 상태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강경론을 펼치면서 동맹의 중요성, 특히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Japan and South Korea are key components in addressing the threats on the Korean Peninsula.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한일 관계 회복이 바이든 정부 외교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영순입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목표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통한 비핵화 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모든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중국이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이 대북 최대 압박 강화가 매우 중요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지지하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크리스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이 북한과 중국 제재에 대한 입법을 거론하면서 협력 약속을 요청하자 어떤 제재든 우리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쓸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이 북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대해 묻자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역내 파트너와 동맹, 특히 한국 및 일본과 대북 정책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가 핵무기나 더 향상된 운반 시스템을 개발해 지역과 세계에 더 큰 위협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 셔먼 지명자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이 직면한 과제로 미국과 경쟁하려는 중국의 야심, 우리의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고 방해를 놓으려는 러시아의 결심, 이란 및 북한이 제기하는 핵과 다른 위협을 꼽았습니다. 백악관은 미군과 연합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군사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과 관련해 대응이 필요할 경우 미국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해 이번 로켓 공격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의 보고를 받았으며 미국은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키 대변인은 만약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부는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방식에 따라 다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주도의 국제연합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서부의 아인 알 아사드 공군 기지에 현지 시간 3일 오전 10발 이상의 로켓탄이 떨어졌습니다. 로켓 공격 도중에 미국인 민간 도금업자 한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25일 미군이 시리아 동부 이라크 국경의 친이란 민병대 시설을 공습한 데 따른 보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딴 성희롱 의혹 폭로로 궁지에 몰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는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느끼게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직 보좌관과 비서, 한 결혼식 피로연에서 만난 여성 등 모두 3명으로부터 성희롱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날 회견에서 쿠오모 주지사는 성희롱 의혹을 공개할 여성의 권리를 전적으로 옹호한다면서도 난 결코 누군가를 부적절하게 만진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지사직에서 물러나라는 사퇴론에 대해서도 나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난 뉴욕 주민들에 의해 선출됐다고 일축했습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외부 변호사의 독립적인 사건 조사에는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을 향해 비판론자들에게 사실을 알게 된 뒤 결정을 내려달라며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 적극적인 대응으로 미국인의 주지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국구 정치인으로 도약한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양로원 사망자 수 축소 의혹에 이어 성희롱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미 남부에서 운영 중인 물류센터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 움직임에 연예계와 스포츠계 스타들까지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엘레베마주 베서머의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진행되는 노동조합 설립 찬반 투표가 미국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로 배우인 데니 글로버는 베서머를 직접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 직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에 연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풋볼 선수협회에서도 아마존 물류센터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노조를 설립해야 고용주로부터 합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노조 성향인 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노조 설립은 고용자의 협박이나 위협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아마존 직원들의 노조 결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미 전역에 설치한 수많은 물류센터 중에 한 곳에 불과한 베서머 물류센터의 노조 설립에 유명 인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마존의 무노조 경영 원칙 때문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최고 경영자는 아마존을 창업한 뒤 25년 이상 미국 내에서 노조 없이 진행해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필수품이 된 비데. 비데 하나 사면 하나 1불로 장만하세요. 최신 리모컨 비데 699불 하나 사면 같은 기능에 649불 비데가 1불. 일시불 구입해도 렌트를 해도 월 19불 할부를 해도 두 번째 비데를 1불에 드립니다. 풀 스테인리스 노즐로 위생도 업, 세정, 건조, 마사지, 어린이 기능까지 월 19불로 비데 2대를 장만하세요. 다이아나리가 자신있게 보내드립니다. 213-200-3647. 모든 치과 치료는 한 곳에서 새로 오픈한 사랑치과. 최첨단 시설, 최고의 닥터가 정성으로 진료하는 사랑치과. 오픈 기념 구강검진 디지털 엑스레이 스케일링이 단 30불. 보험 없으신 분,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 치아 건강은 사랑치과에서. 3600밀셔 220호 사랑치과 오픈 기념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오픈 기념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213-500-9968 500-9968 무료 파킹, 일요일도 오픈하는 사랑치과.
한국 최고 농수산식품만을 선정, 수입해 판매하는 울타리몰. 검색창에 울타리몰. 몸과 마음을 맑게 해줄 건강한 음료를 찾고 계신가요? 맑고 밝고 따뜻한 협동조합 퓨어플랜 유자 그대로 생강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 유자 생산지 전라도 고흥. 최고 품질 그대로 유자 그대로. 비타민은 레몬의 3배. 칼슘은 사과의 10배인 유자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생강을 통째로 갈아 만든 생강 그대로. 검색창엔 언제나 울타리몰. 213-674-7775. H마트가 고객님들의 봄맞이를 위해 준비한 특별 세일. 화사한 봄의 시작. 슈퍼푸드 워터크레스와 아스파라거스부터 아삭한 유기농 도라지와 비타민C 풍부한 딸기, 충주 사과까지 신선함을 만나보세요. 조이스급 냉동 불고기와 생등심 스테이크, 남녀노소 좋아하는 밥반찬 해오름 도시락김, 시원한 국물 홍합탕으로 맛있는 한 끼 준비해보세요. H마트는 언제나 고객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시흥 광명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신속히 조사한 뒤 관련자를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LH 직원들의 집단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 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와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 전수조사 범위도 대폭 커집니다.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모두 6곳입니다. 이 때문에 LH와 국토부, 경기도 개발공사 같은 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해 6개 기초지자체도 전수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 출범에 앞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 기관과 직원들의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빈틈없는 조사를 위해 조사 범위도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 국한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택지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모두 포함한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관련 의혹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한 뒤 관련자를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확정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오늘 오전 서울시장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나경원, 오세훈 예비후보의 양강구도지만 누가 되더라도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또 한 차례 더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틀 동안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100%로 확정됩니다. 예비경선 여론조사에선 오세훈 예비후보가 나경원 예비후보를 소폭 앞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 경선은 다를 수 있고 여성 후보 가산점까지 고려한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가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이 전혀 다르다면 아마 삐그덕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에 성공할 가능성, 그다음에 단일화 이후에 시너지 효과를 폭발적으로 낼 후보, 이렇게 따지면 저 오세훈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랑 오세훈 후보는 그냥 이렇게 비슷한 지지층을 가지고 계신데요. 근데 저는 제가 최근 여론조사에 보니까 중도층에서부터도 제가 더 인기가 많아요.
국민의힘에선 누가 되든 기호 2번을 달아야 한다며 진작부터 안철수 예비후보의 입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대표는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만큼 단일화만 되면 야권 후보는 투표용지 두 번째 칸이라며 기호 논쟁은 의미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특정 정당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정해진다면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야권 단일 후보가 뽑히더라도 선거에서는 질 겁니다. 겉으로는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결국 선거에서 이기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다 보면 막판 양보나 입당 또는 합당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변수는 지지율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와 맞붙을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선거 조직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당 조직이 선거대책위원회로 전면 전환됐습니다. 여권이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야권은 최종 후보가 단일화될 때까지 여론조사 문항을 비롯한 단일화 방식 그리고 시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일선 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하면서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다시 한번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 완판이 될 거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에 대구고검, 대구지검 청사 앞은 이른 시각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환영 손팻말을 든 시민들과 검찰개혁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서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기 전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로 좌천당에 근무했던 곳이라며 대구 방문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윤 총장은 이곳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겨냥해 또다시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완판이 될 거란 표현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부정부패로부터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장 회의 등 대응 방안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검찰 내부 의견을 취합한 뒤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어진 직원 간담회에서도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면서 인사권자의 눈치 보지 말고 힘 있는 사람도 원칙대로 처벌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박탈은 검찰을 폐지하거나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해 피해자는 국민이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이번 대구 방문은 4개월여 만에 재개된 지방검찰청 순회 일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전 방문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순회 일정은 중단됐습니다. 업무 복귀 2달여 만에 나선 공개 행보에서 윤 총장이 중수청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견고히 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 변화를 노리는 한국 정부는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면서 한미 간 엇박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북한 핵 동향마저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금강산 개별 관광과 남북 철도 도로 협력에 이어 대북 제재 재검토까지 연일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다시금 제재 면제를 거론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가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그리고 또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도 대화에 나설 의지도 보이지 않는데 너무 앞서 나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대북 제재 재검토 언급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북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제재가 아닌 북한 당국의 정책 때문이라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경제적 인도적 어려움이 제재뿐 아니라 수해와 코로나19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를 종합평가한 것이란 해명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데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토대로 대북 제재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조야의 회의적인 눈초리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워싱턴 정가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 1년 뒤 대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핵 관련 동향이 포착되면서 경계의 시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한미훈련이나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다시금 평화의 봄을 만들려는 정부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과 정보당국 모두 북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수립할 대북 정책과 북한의 반응에 더욱 시선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식사 시간이 행복해지는 소리 쿠쿠. 전매주 밥솥 판매 넘버원 쿠쿠. 김스 전기에선 새봄맞이 쿠쿠밥솥 보너스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IH 압력밥솥 용량과 모델에 따라 489불 99부터 그리고 50불 상당의 다이아몬드 코팅 프라이팬과 웍 3피스 세트 보너스 증정. 고급 IH 압력밥솥은 용량과 모델에 따라 329불 99부터 거기에 40불 상당 프리미엄 인덕션 마블 코팅 웍팬이 공짜. 쿠쿠 일반 밥솥은 189불 99부터 또한 일반 밥솥을 사시면 30불 상당 마블 코팅팬이 보너스. 이번 봄에는 밥맛 좋은 쿠쿠 밥솥도 사시고 푸짐한 보너스 선물도 꼭 챙기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김스전기.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일반 외과, 종양, 탈장, 맹장, 치질과 항문 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 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렌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임대순, 이명빈 내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연세클리닉을 찾으시면 내시경 검사와 복부 및 갑상선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심전도, 폐기능 검사를 비롯하여 치매와 우울증 검사 등 내과의 모든 검사를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세 메디칼 클리닉은 버질과 오가. 전화 문의는 213-381-3630, 213-381-3630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재개한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1.43포인트, 0.39% 하락한 31,270.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0.57포인트, 1.31% 내린 3,819.7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61.04포인트, 2.7% 급락한 12,997.7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불안감이 가중됐습니다.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면 고평가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날도 애플이 2.4% 이상 내리고 테슬라는 4.84%가량 하락하는 등 주요 기술기업 주가 낙폭이 컸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2.49% 급락했습니다. 반면 에너지는 1.43% 올랐고 금융주도 0.75% 상승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원유 재고 급증에도 산유국의 감산 기조 유지 가능성으로 큰 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53달러 상승한 61.28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오펙 플러스의 정례 회동과 미국 원유 재고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산유국들이 4월에도 현행 수준의 감산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감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하루 50만 배럴 증산을 결정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증산 가능성을 반영해 이번 주 유가가 대체로 하락했지만 해당 소식에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다른 오펙 플러스가 증산할 방침이라고 보도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다음 날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4월 산유량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술위원회에서는 예상과 달리 산유량 정책 관련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이 4개월 만에 정치 광고를 재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페이스북이 사회 현안과 각종 선거, 정치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겠다는 방침을 광고 회사들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를 앞두고 정치 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표가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정치 광고 송출도 중단했습니다. 대선 개표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보가 페이스북에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페이스북 후보자나 정당이 게시물로 주요 언론보다 먼저 승리를 선언하면 개표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승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안내문을 붙이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조지아주에서 열린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이 지역에서만 후보자에 대한 정치 광고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9개 주에서는 정치 광고 중단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3월 3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내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7, 8도가량 오르지만 예년 기온은 밑돌겠습니다. 금요일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뛰어올라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낮 기온이 다시 60도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지난주보다 쌀쌀한 주말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7도, 48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9도, 3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1도, 밤 최저 5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립니다.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높아 한결 따스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5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1도입니다.